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러자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어서 영상을 늦게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좀 보도록 할 건데, 지수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주간 등락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어제 요청하신 종목인데, 어, 구도로 설명은 드렸었는데, 차트로 한번 보고, 버키 스튜디오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상승 초입으로 보이는 대동 스틸, 그리고, 그리고, 윈드먼 아시아, 이렇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중요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제 이 개장하면서 이제 제가 영상을 남겨드렸는데, 그때 이미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던 건데, 어제 이렇게 저가 마이너스 1.9%까지 갔다가 다행히 아래 꼬리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렇게 아래 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가줄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로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도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반등을 쏴줄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박스권 횡보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는 그림만 나와줘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세력주들은 테마를 안고 다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러한 그림은 솔직히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적어도 이 하락하는 추세를 끝내고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횡보장이 좀 나오는 게 세력주 매매하는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오늘 밀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이 구간은 지금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근데 보시면 지금 벌써 이렇게 한 번, 두 번째 두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면 뚫고 내려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정도 두드려줬으니 반등 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는 그림, 이게 제일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 건데, 네오오토부터 좀 보면,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8,000원을 지금 못 넘어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들이 세 개가 모여있는 이 구간 7,200원, 300원대까지 빠진 모습인데, 적어도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면서 지표도 많이 시켜준 그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들과 구름대가 모여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전히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괜찮은 구간으로 보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목요일, 금요일,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의 모습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굳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겠다면 이 구간을 한 이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지켜주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모다이너칩. 모다이너칩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이 조금 더 나와주긴 했지만, 이제 어제 음봉 마감하고 오늘도 개파락하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 주려고 했는데, 지금 윗골이 달린 게 지금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넘어가 주면 매수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4,200원 정도? 저항, 저항, 저항. 지금 계속 저항 맞고 있죠. 그리고 이때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뚫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이 구름대와 장기동 평균선들이 모여있는 구간 3,700원 구간, 이 구간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만, 저라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4,200원을 뚫어줬을 때 들어가거나, 이 구간을 뚫어줬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굳이 여기서 붕 떠 있을 때 이 구간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내려온다면 내려왔을 때 이 구간 손절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 돌파를 해줘서 제가 이 구간 돌파하는 모습 보고 지지받는 모습 보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보시면 저번 주 목요일 종가 기준 11,800원이었는데 화요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도 빠지고, 목요일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죠. 지금 이번 주 화수 목금 내리 4일 동안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추세 유지해주면서 가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적어도 이 단기 박스권 구간 상단,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이 정도 구간까지 빠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시 추세 하락하면서 구름대까지 일단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다시 역배열 국면으로 점차 들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 단기 고점이 나왔던 이 박스권,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구간, 네,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돌리는 것 같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 근처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BH, BH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면 저점은 이 정도 구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점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을 최근에 뚫고 여러 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화신과는 다르게 5일선을 계속 타주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45,000원대까지 찌르는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모든 이동평균선 다 정배열 상태면서. 그러면 손절 라인은 이 아랫꼬리가 여러 번 나왔던 3만원대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3만원대조차도 손절 라인이 폭이 길기 때문에 이때 윗꼬리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고, 지금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 이 구간 31,6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고 5일선을 계속 타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SP. K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 구간이 딱 이때 저항을 맞았었고, 이때도 저항을 맞았었고 뚫어주고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줄 수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반등폭을 깨버리고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도 2%대까지 하락이 났는데, 제가 이 구간 뚫리면 이 구간 2,100원 중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중간 좀 더 상단인 이 구간, 박스권 중단, 방금 말씀드린 이 2,450원대와 2,140원대의 박스권 중단인 이 구간대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보시면 어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간 듯 하더니 윗꼬리로 저항 맞고 다 내려오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여기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이 구간에 이탈했으니까 이 내려왔을 때 여기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다시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올라왔을 때 다시 이 구간 진입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만큼의 하락이 더 나온 상태고, 그러면 말씀드린 2,100원대 이 정도 구간까지도 하락을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차트를 돌려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만큼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지금 죽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적어도 추세를 옆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일단 이 2,1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걸 염두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오히려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받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번 주 주간 등락을 보면 네오오토 모다이너칩 초반에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오오토도 분석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4% 정도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모다이너칩도 9% 정도 상승이 나왔고, BH도 6.6%대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자릿수 올림을 하니까 7%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화신이랑 KSP 9% 7%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은 없는데, 그래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셨다면 5가지 종목 중에 3종목은 약간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네오오토나 모다이노칩은 지금 위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BH도 괜찮고, KSP는 일단 추세 돌리고 올라와 주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화신도 마찬가지로 일단 다시 11,400원,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 11,4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드린 버키 스튜디오 차트 좀 볼 건데, 일단 어제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글로 좀 남겨드렸는데, 제가 어제 그 댓글로 남겨드린 거를 그대로 좀 보여드리면, 어, 보시면 버키 스튜디오 글이 너무 긴데 일단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구독자분께서 2,500원대에 진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500원대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기준으로 9월 15일 어제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차트 크게 보면 뭐 이미 이거는 체력이 엄청나게 해먹은 차트인 걸로 보이죠. 그리고 최근 차트를 뜯어보면 코로나 때 900원이었던 게 8,400원이 됐죠. 그러면서 이때 세력이 해먹은 건지 아니면 공격형 매집인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우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 추세를 깨는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구름대를 이탈하는 음봉이 어제 5%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2,500원대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일단 이 급락이 나오기 전 구간, 급락이 나오기 전 지지 구간이었던 이 2,600원대도 이탈을 했고, 2,600원대를 이탈을 했고, 이동평균선들도 역배열 초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수 자체가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전 급락이 나오기 전 지지 구간이었던 2,600원도 깨졌고, 구름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매매 관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이 2021년 9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바닥 구간인 2,100원 요 정도,
그게 아니라면 좀 더 빠지면 올해 6월 전저점 구간이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더라도 만약에 물타기 추매가 가능하시고 버틸 수 있으시다면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 같으면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손절을 하고 이 구간까지 빠지거나 내려오면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께서 오늘 손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 차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 9%가 더 빠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지지받던 라인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이탈을 했는지 지지받던 라인을 이탈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지받을 수 있는 구름대에서 지지가 나왔는지 지지가 안 나오고 지금 아예 몸통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흐름이 지금 역배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9%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 9월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바닥 구간 2,000원, 2,100원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옴으로써 이 구간까지 빠진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500원대 평단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정도 진입을 하셨으면 전체 시드 중에 20%면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이 6월 저점 구간인 1,600원. 여기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버티는 게 가능하시다면 버티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는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보면 오늘 9%의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가 이동평균선 역배열 하면서 구름대도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받던 지지라인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1,600원대까지는 열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일단 추세 자체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저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동스틸이랑 린드먼 아시아 두 가지 볼 건데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차트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차트만 볼게요. 그러면 월봉으로 볼게요. 제가 이미 차트를 그어놨는데 저점은 계속 꾸준히 올려가는 우상향 추세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보시면 거래량이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미 이렇게 많은데 이 고점이 나왔을 때 그렇게 유의미한 이 앞에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듯한 큰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여기까지도 매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일부 세력이 털고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앞에 구간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올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점. 그러면 저는 적어도 세력이 아직 들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28%, 28.9%에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시외에서 마지막 50원 채워주면서 시외 상한가까지 밀어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차트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들어 올리고 눌러줬고 가려고 했고 눌러줬고 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급락을 줘버리죠. 눌러줬고 들어 올리면서 쌍바닥 찍고 올려주는 전형적인 상승 초기의 패턴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봤냐? 이미 오늘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매집을 여러 구간에 나눠서 했어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죠.
오늘 상한가가 나온 이 장기동평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제 신고거든요. 신고가거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지금 보통은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밀릴만도 한데 지금 양봉으로 밀어 올렸다는 거.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까지 만약에 눌러준다. 저는 이 구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6,300원대에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지금 매수가 안 되고 6,600원대에서 종가 마감한 모습인데 이게 눌러주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위에서 버티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다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시가 부분까지 다시 눌러줬다가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 구간에서는 눌러주면 진짜 땡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상승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눌러줬고 들어올렸다 눌러줬고 들어올렸다 한 번 더 눌러주고 눌러주면서 급락 줬고 이때 보시면 여러분 9,000원에서 4,000원 됐거든요. 거의 지금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50%를 빼뜨리고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면서 개미들 물량 받아먹고 올리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동 평균선 손절 라인 잡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뚫어주고 한 요 정도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눌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 당분간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급락 주고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죠. 매집봉이 여러 개 보이는데 상신전자도 지금 비슷한 모습이죠. 쌍바닥의 느낌인데 매집봉 여러 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신전자도 여기서 추세만 다시 안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쏴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린드만 아시아는 왜 보려고 하냐면 제가 상신전자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상신전자 최근에 이 매집봉 뜨기 전에 제가 요날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8월 19일에 분석을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음, 예, 상신전자의 세력은 오늘 무슨 의도일까?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날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 이날 상신전자가 시외에서 보시면 거래량 2만 주, 2만 주, 막 이렇게 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이날 시외에서 3% 갭상승이 나오면서 정규 거래장에서 터지는 거래량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런 그림이 나왔었어요. 근데 린드만 아시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방금 보여드린 대동스티랑 비슷하게 내리고 쌍바닥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매집봉도 이렇게 3개나 띄워준 모습이고 이 종목은 제가 왜 가져왔냐 지금 보시면 정규 거래 만주 6천주 6천주 만주 4천주 만주 많으면 3만주 만주 2만주 이런데 지금 시외에서 3%가 오르면서 14,000주가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상신전자도 똑같았습니다. 시외에서 3%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거래량이 정규 거래장에서 터지는 만큼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 4,780원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이 정도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대동스틸처럼 양봉이 나와줄지 그게 아니라면 또 한번 윗골이 매집봉이 나올지 개미들의 본전 물량을 받아먹는 윗골이 물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트 자체도 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짝꿍댕이 느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2.5%나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이 15일선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장기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찔러주는 그림이 한번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위로 쏴주는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갭으로 만약에 시작을 한다. 심지어 오늘 상한가가 나온 대동스틸도 어제 3% 시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동스틸 자체도 어제 시간에서 3%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 4%에서 시작을 하고 밀렸다가 이만큼 밀어 올려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린드먼 아시아도 충분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단타로서의 접근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단타로 진입을 하신다면,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이 4,700원대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 시가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4,700원대 위에서 시작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 굴파기가 나왔던 구간을 먹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줄지 월요일에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장이 지금 3%대 밀리면서, 잠시만요. 와, 오늘 개파락하면서 지금 또 밀리는 모습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아랫꼬리가 아랫꼬리와 지지와 저항이 여러 번 있는 구간, 이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적어도 일단 이 하락이 멈추면서 옆으로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음 주에도 뭐 매매는 계속 하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루 쉬고 일요일 날 이제 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